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레이스 가든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이야기로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난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 명의 저자들은 해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내놓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트렌드를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해마다 몇 가지 키워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보면 첫 번째 키워드로 뭘 제시하는가 하면 멀티 페르소나라는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가면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아마 이 키워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재석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방송 진행인 있죠. 이분은 유명한 방송 진행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산슬이라고 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전혀 다른 어떤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권위 있는 교수님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시인이 되기도 하고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양한 직업 또 다양한 취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기에 멀티페르소나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인간의 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엄청 까칠하고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정치 세력을 옹호하면서 상대 진영을 향하여 마구 기관단총을 난사하는 투사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가서는 굉장히 친절한 동네 아저씨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문제는 요즘 갑자기 생겨난 문제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심각한 주제이지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런 고민을 담아서 쓴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지킬 박사는 굉장히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또 친절하게 환자들을 대해주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나를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존경하는데 자기 내면 속에, 자기 내면 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이 있는 거죠. 자기 어떤 치졸한 생각들, 잘못된 욕망, 비열한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이 잘 모를 뿐이지 자기는 아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지킬 박사의 훌륭한 면만을 보고 그를 존경하는 것이죠.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지킬 박사는 아주 기묘한 생각을 해냅니다. 지금 내 속에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서 이게 막 싸우느라고 힘든데 이걸 완전히 분리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정말 아주 좋은 나로만 살다가 다시 어떤 약을 먹으면 아주 악한 나로 바뀌어서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욕망을 다 표출해내고 다시 내가 약을 먹어서 원래의 착한 나로 돌아오고 이렇게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악한 나를 딱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약을 막 개발해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약을 개발해내죠. 그래서 그가 평소에는 굉장히 착한 지킬 박사로 살다가 이 약을 딱 먹으면 아주 악한 하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욕망을 이 하이드라고 하는 자기의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다 발산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약을 먹고 지킬 박사로 돌아와서 착하게 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약이 이제 잘 듣지 않습니다. 결국 지킬 박사는 하이드가 되었다가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티븐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썼을까요? 원래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가 살았던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을 끝내고 산업혁명의 한가운데를 달려가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주류는
아주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이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아주 바른 도덕성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마 스티븐스는 그 안에서 고민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보이는 친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자기를 비롯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중성,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아주 사악한 면들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그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아마 이 소설을 썼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이런 자기의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진실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실 바울은 오랜 기간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누가 봐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발견한 정확한 자기 모습은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악을 도모하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인간들은 이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면을 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꺼운 가면을 쓰는 겁니다. 친절하게 웃고 좋은 말만 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악을 감추면 감출수록 악은 더 큰 괴물이 되어서 인간의 내면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이더처럼요. 최근에 정인이라고 하는 입양아가 죽었습니다. 부모의 학대와 폭력이 한 어린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달리는 해시태그가 저를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이런 해시태그가 달리더라고요. 입양, 목사, 기독교 대학 이런 것들이죠. 저도 입양을 했고 목사이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저하고 관계 있는 해시태그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부모를 편들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그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더 잘 감추고 있고 잘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위선과 가식으로 우리의 악을 감추고 덮다 보면 이 악은 하이드처럼 괴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역시 악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포장하지 말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이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